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해볼 게임은요, 수인 변신 게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더 이상 변신 게임은 없는 걸로 네. 그럼 어떤 게임이 있는지 마무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네, 사이코 솔저입니다. 1987년에 나왔고요. SNK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일본이랑 한국이랑 발매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87년도에 오락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 아테나로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제 버전으로 리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댓글에서 이 게임은 일본어 버전으로 플레이를 해야지 국제 버전으로 하면은 이 보컬의 노래가 완전히 다르다고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플레이하는 버전은 일본 내수판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보컬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셔서 제 목소리보다 지금 살짝 음악 소리가 큰데요. 보컬 음악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사람 목소리가 들어간 음악이 배경으로 나온 게임은 이 게임이 최초입니다. 이제 소리 좀 살짝 줄이겠습니다. 목소리에 힘 좀 빼도 괜찮겠죠? 이 게임이 오락실에 있었을 때는요, 인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2인용도 참 많이들 했고요. 이 게임 뒤에 블랙 타이거라는 게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 게임 오랜만에 보니까 그 오락실 풍경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음악을 킹오파 94 때 사이코 솔저 팀 배경음악으로 듣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습니다. 이 게임이 수인 변신 게임이 맞냐? 네, 맞습니다. 게임 중간에 알이 나오잖아요. 녹색 알이 나오는데 그 알을 깨면은 애벌레가 나와서 제가 그 애벌레에 닿아서 죽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의주일 겁니다. 파란색 구슬이 나오는데 그 구슬을 먹으면 변신을 합니다. 아테나는 봉황으로 변신하고요. 이 켄슈는 일본어로 켄신 네, 이렇게 용으로 변신합니다. 용으로 변신하면 좋냐? 안 좋습니다. 그 당시 고수들은 변신을 안 했어요. 일단 저 알 나오면은 깨치지도 않았습니다. 알 깨치다가 애벌레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여의주가 나왔어도 막상 먹으면은 이렇게 변신을 했을 땐 좋은데 이 변신이 풀리면은, 자 이제 저건 애벌레가 나오죠. 이렇게 변신이 풀리면은 모든 성능이 초기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에 닿으면은 적에 닿은 만큼 에너지도 빠지니까 이게 끝까지, 스테이지 끝까지 이 용으로 가는 거는 첫 판뿐이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중간에 변신이 풀려버리니까 초기화가 돼버리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슈팅 게임 아시죠? 슈팅 게임에서도 풀 파워업 상태에서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잖아요. 이 게임도 그런 현상 때문에 고수들은 절대 용으로 변신 안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래도 용이 좋아서 변신은 무조건 했어요. 용을 보셨으니까 오늘 호감게임TV를 보시는 모든 분들 용품 꾸시고요. 그리고 복권 같은 거 네, 좀 당첨되면은 커피 한 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변신이 이렇게 풀리면 초기화가 되잖아요. 변신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용으로 변신을 했다던가 아니면 봉황으로 변신했을 때 상대편 등에 올라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합체했으니까 무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적에 닿으면은 등에 올라탄 친구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기피하는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서 뛰어내리고요. 이 장면도 굉장히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죠. 이 게임 알려주신 분은 눈설레 오락실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임은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게임에 변신하는 캐릭터가 있다고? 누굴까요? 참참이 변신을 한다? 아닙니다. 참참이 변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참참이 데리고 있는 원숭이 파쿠파쿠가 인간입니다.
참참으로 엔딩을 보면은요, 파쿠파쿠가 왜 인간인지 알 수 있어요. 4쇼 2편도 오락실에서 굉장히 인기 좋았죠. 1편의 인기에 힘입어서 2편도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2편에서 신 캐릭터로 등장한 게 이 참참인데, 참참은 인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엔딩을 봐야지. 저 원숭이 침팬치죠. 수인 변신 게임이 맞는지 엔딩 바로 보러 갈게요. 차원 이동! 자. 최종 보스를 이긴 후 이게 참참의 엔딩입니다. 네, 침팬치가 알고 봤더니 사무라이 쇼다운 1편에 등장했던 탐탐이었습니다. 참참의 오빠 탐탐이 침팬치로 변신해가지고 동생을 도와주러 온 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수인 변신 시리즈에 넣어봤습니다. 메탈 슬러그 4편입니다. 2000년도 게임이네요. 2002년도에 나왔고요. 하다보니까 SNK 시리즈가 돼버린 것 같은데, SNK가 그러고 보니까 동물 변신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나 봅니다. 메탈 슬러그 팬이시면은 아 맞다, 여기서 변신하는 게 나오지 라고 바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자, 변신하기 전에 일단 여기 양계장을, 여기 양계장이라고 왜 불리는지 아시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요, 닭들이 새끼를 납니다. 알을 낳고 병아리가 돼서 그 병아리가 커서 다시 알을 낳고, 네, 무한 반복입니다. 시간만 허락하면은 무한 증식을 할 거예요. 원래 닭이 많이 있는데 안 보이네요. 이게 녹화할 때 닭이 잘 안 보였나 봅니다. 제 눈에는 잘 보였었거든요, 플레이 할 때는. 일단 지금 나오네요. 일단 빨리빨리 넘겨서 양계장의 닭을 많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봐야지 되냐고요? 위에 36, 35 저 숫자가 한 자리로 바뀔 때까지 해야지 되는데, 고수분들은 00 될 때까지 맞춰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요, 조금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목적은 이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닭 알 낳는 거를 보고 있어야 되는지, 네,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닭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이제 닭이 많아질수록 버벅거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게임 방송 호강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배속도 지겨우니까 10배속으로 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갑자기 심팜이라는 게임이 생각이 나네요. 자, 보시고 계시죠? 화면이 이렇게 버벅거립니다. 저게 다 점수입니다. 점수 다다다다다.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래봤자 30,000점 정도 올라갔네요. 여기가 분기점이거든요. 위로 가는 길이 있고 아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야지 변신을 할 수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박사가 쏘는 총에 딱 맞으면은 갑자기 변신! 네,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침팬치도 아니고요, 오랑우탄이죠.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이 오랑우탄으로 변신한 상태로 엔딩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능력자분들 많습니다. 오랑우탄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면은 높이 뛰어가지고 저렇게 철봉에 매달릴 수 있고요. 대신 이동이 이렇게 느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워업 아이템을 먹잖아요. 저렇게 H 나오면 헤비 머신건 하는데, 헤비 머신건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무기는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다다다다. 저 총 보니까 갑자기 비비탄 총이 생각나네요. 비비탄 총 장난감으로 본 것 같은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은요, 아까 박사가 우리한테 총을 쐈잖아요. 그 박사를 죽이면은 파란색
물약이 나옵니다. 그 물약을 먹으면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다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짜잔. 잔혹한 미래님이 댓글로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딱따구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락실에 딱따구리라고 붙어 있었거든요. 코인을 넣고 시작을 하면 이렇게 오프닝이 나옵니다. 마왕이 나타나서 여자친구를 잡아갑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를 구하러 가야겠죠. 이 당시 게임들은 이렇게 스토리가 단순해서 이해하기 쉬운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너무 안 나오니까 좀 조용하네요. 1988년도 게임이고요. 세가에서 만들었습니다. 게임의 제목은 다이너마이트 덕스라고 합니다. 이 게임이 수인 변신 게임이라고? 네,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이 게임을 오락실 버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게임이 세가 마스터 시스템으로 이식이 됐거든요. 이식이 되면서 아까 초반에 보셨던 오프닝이 좀 달라졌어요. 오락실 버전을 세가 마스터 시스템으로 1년 후에 이식이 됐습니다. 오프닝을 보니까 남녀가 있습니다. 둘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의 주인공은 남자, 사람입니다. 마왕이 나타나니까 저주가 걸려가지고 딱따구리로 변했고요. 여자친구는 여전히 납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왜 수인 변신 게임에 들어와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강가이버님이 이 게임을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게임 이식된 버전은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상당히 이식이 잘 됐어요. 오락실 분위기가 잘 납니다. 지금부터 아쉽지만 탈락된 게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기준이 오락실 게임 기준이었는데요. 이 게임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영상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 게임은 오락실 게임이 아니고요. MXX 제믹스용 게임입니다. 겉바속총님이 불새 봉황편 있어요. 최종 보스 클리어하면 불새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게임이 번외로 들어간 게 일단 오락실 게임이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엔딩에 불새로 변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불새를 타고 가는 겁니다. 네, 변신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오해할 만하죠. 제가 봐도 변신하는 것 같은데, 네, 변신이 아니고 타고 가는 거랍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오락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죠. 다크실입니다. 1990년도에 오락실에 발매가 됐네요. 왼쪽에 책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게이지가 차면은 우리가 변신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수인 변신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스토리에도 영향을 못 주는 그런 변신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수인 변신 목록에 넣지 않았어요. 이렇게 회오리로도 변신을 하고요. 구름으로 변신해서 번개도 빠지직 하고요. 제가 변신 중에 좀 애매했던 부분이, 네, 이 메두사 머리, 이거 수인 변신이라고 해지되나? 이 부분이 좀 애매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책장에서 물음표 부분에서 변신을 하면은 돼지가 되던가 보물상자로 변신을 하던가 랜덤하게 이렇게 변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2인용 할 때는 한 명이 물음표 부분에서 변신을 한번 해봅니다. 보물상자가 되면 좋은 거고, 이렇게 돼지가 되면 옆에서 친구가 지켜줘야죠. 이것도 수인 변신이긴 하죠. 변신괴물님이 램페이지도 알려주시고 다크실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크실은 일단 제 기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1985년) 굉장히 오락실에서 데이트를 한 게임이죠. 마계촌.
캡콤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아서, 게임 중에 마법사의 저주에 걸려서 변신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마법사가 나타나서 개구리로 변신했습니다. 여기서 개구리의 성능은 정말 개구리입니다. 점프밖에 할 수 없어요. 공격 못합니다. 다행히 마법이 금방 풀렸지만요, 저주 거는 마법사는 자주 나타납니다. 짜증나게요. 갑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저주에 걸려도요, 개구리로 변합니다. 아이고, 빨리 도망가자. (85년) 마계촌의 후속작 대마계촌 1988년에 나왔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변신을 당합니다. 이번엔 개구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오리로 변신합니다. 전작의 개구리랑 똑같이 성능은 개구리입니다. 다만 갑옷이 벗겨졌을 때 저주를 당하면은요, 어이구,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동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날아가는 창도 굉장히 느리죠. 개구리든 오리든 수인 변신은 맞긴 한데요, 게임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탈락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캡콤 게임이네요. 나이트 워리어즈. 여기서 한 명이 늑대인간입니다. 가론. 게임 시작할 때 인간에서 늑대로 변신을 하죠. 그리고 게임에서 승리를 하면 늑대에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수인 변신은 맞는데 여기서 또 한 명, 데미트리, 처음 시작할 때 저렇게 박쥐로 나타나서 드라큘라로 변신을 합니다. 데미트리를 봐서 그런지 늑대인간이 갑자기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이 게임을 탈락시킨 이유, 데미트리 필살기 중에 사람으로 변신을 시켜서 공격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미드나잇 플레저라는 기술이거든요. 괴물이든 인간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게 변신을 시켜서 기를 흡수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데미트리가 상대를 변형시킨 다음에 기를 흡수하는 장면 쭉 보시면서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